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언니. 오래간만이에요. 왜 이렇게 이뻐졌어? 타세요. 네네. 좋다. 차가 왜 이렇게 깨끗해? 깜짝 놀랐네. 안녕하세요. PTC 사랑하시는 우리 많은 국장님들 반갑습니다. 한고은입니다. 이렇게 만나뵈서 너무 영광이에요. 진작 불러주시지. 반가워요. 좋지? 언니 야, 어떻게 지내셨어요? 가을. 아, 가을인가 하다가 이제 겨울이 갑자기 오는 것 같아요. 요즘 날씨가 너무 정말 중구난방이고 뒤죽박죽이라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모르고 또 1년이 훅 가네. 그러니까. 벌써 이제 2026년을 맞게 됐네요, 여러분. 연말연시 건강하게 보내세요. 끝났나? 고지 요즘 어떻게 지냈어요? 아, 저는 뭐 요즘에 잘 지냈고요. 건강하게. 그리고 얼마 전에 제가 유튜브를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전화했잖아. 연락을 주셔가지고 우리 보통 카톡을 하잖아요. 근데 전화가 와서 무슨 일이지? 그랬는데 거기 유튜브 해? 그래가지고 예 언니! 그랬는데 예, 요즘 신생 유튜버로 활동을 하고 있네요. 너무 잘하더라. 아 진짜? 워낙 진행을 많이 해가지고. 아니야. 근데 다르더라고요. 아니 나는 유튜브를 할 생각을 정말 안 했어요. 근데 이번에 조금 특이한 컨셉으로 좀 사람들을 만나보는 그런 유튜브를 한번 해보자라는 제의가 왔어요. 그랬더니 나는 김혜수의 플러스 유, 이승연의 SSSA 이런 게 있었잖아. 우리 그 세대잖아요. 그걸 보면서 좀 로망을 키웠었어. 토크쇼? 정말 어릴 때부터 나는 언젠가 나도 내 이름을 건 토크쇼를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게 사실 나는 되게 큰 남한테 정말 감히 얘기하지 못했던 나만의 비밀스러운 꿈이었어. 진짜로. 그랬는데 이게 제가 오니까 너무 약간 조금 겁도 났지만 반가웠어요. 그래서 이거를 하게 됐어요. 나 깜짝 놀랐잖아. 한고은이 이렇게까지 말을 잘하는 사람이었나? 이렇게까지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었나? 나도. 애가 맨날 혼자 있어 버릇하다 보니까 사람 만나니까 입이 터졌나 봐. 너무 재미있는 시간을 나름 보내고 있어요. 좀 새로워요. 너무 신기했던 게 그래도 내가 20년 넘게 이제 배우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연기자 생활을 했지만 그래도 그 시간 동안 나한테 살갑게 다가와 주시는 분들은 없었어요. 좀 불편해하거나 어려워하셨던 것 같아. 진짜? 근데 유튜브를 하면서 바뀐 게 진짜 나 요즘 유명해?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길을 다니면 너무 막 살갑게 모씨! 잘 보고 있어요! 막 이렇게 인사하고 가시는 분들도 있고 사우나 갔는데 이제 뭐 때문에 통화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더 조그맣게 통화해야 되잖아. 그래가지고 이러고 있었다? 근데 뭐가 눈앞에 쓱 음료수가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와서 네? 그래서 잘 보고 있어요. 그러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이런 경우도 있고 저를 좀 친근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다? 이걸 통해서 그런 생각을 좀 했어요. 용수 씨는 어떻게 지내요? 우리 신랑 너무 건강히 잘 있고 제가 유튜브를 하니까 좀 신났나 봐요. 용수 씨도? 이렇게 그래, 반응이 되게 좋으니까. 응원하는 게 보이더라고. 사실 신랑도 많이 걱정을 했는데 너무 많이들 좋은 응원 보내주시니까 또 저희도 너무 신이 나서 더 열심히 해야지 하고요. 그렇잖아요. 시작했으면 잘해야지. 또 항공 그런 거 있지. 또 완벽주의 있지. 좀 한번 시작을 했으면 잘하던가 아니면 아예 안 하던가 약간 이런 생각이라 아주 열심히 하고 있고 나 이제 51살 돼. 50을 꽉 채워서 올해 한 해를 보냈는데 50이 되니까 맨 처음에 몸이 얘기해 주더라고요. 이 삶의 이 생각의 정립이 좀 다르게 되는 거야.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유한한 에너지를 어떻게 하면 가장 이피션트하게 쓸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아이들의 시간도 소중하고 어머니랑 보내는 시간도 소중하고 이런 것들이 내가 에너지가 너무 유한해지다 보니까 소비할 수 있는 게 작잖아요. 그러니까 내 주변이 좀 더 작아지는 느낌이 들었어. 너무 슬프긴 하지만 어떡해. 그게 삶인 걸. 그죠? 나는 내 나이가 부끄럽거나 두렵거나 막 내가 무슨 50이 난 40이야 뭐 이런 의미는 나이는 그냥 정말 숫자에 불과한데 나는 내 나이가 자랑스러워. 보통 나이 얘기하는 거 되게 싫어하잖아요. 나는 내 나이가 자랑스러워. 열심히 살았으니까요. 그래서 괜찮아.
재미있어요. 나이 들어가는 것도 너무 재미있어. 근데 여기가 어디길래 이렇게 조그마한 길을 돌래 이렇게 가지? 우리 재밌다. 동네 옥수동이라고나 할까? 아, 여기 옥수동이구나. 어. 언니 여기 와본 곳이에요? 아니면? 지인이 하시는 곳이에요. 아, 처음 와보는 거예요? 어. 아, 너무 좋다. 어. 여기다. 도착했는데? 우와, 대박. 나 이런 데 너무 좋아요, 언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근데 음식 너무 맛있겠다. 일단 토마토 치킨은 해야 될 것 같아. 네네네. 아, 김치 필라. 죄송합니다. 너무 안 보여. 아, 갓김치 필라프. 아, 이거 먹어봐야 되겠는데? 맛있어. 어? 저희 시그니처예요. 나 햄치즈 멜트 너무 좋아하는데. 대박. 햄치즈 멜트 샌드위치 하나 하고요. 나 그거면 돼. 네. 하고 시그니처 샐러드 하나, 햄치즈 멜트 하나, 그리고 갓김치 필라프 하나, 토마토 치킨 누들. 감사합니다. 네네네네. 감사합니다. 우와. 감사합니다. 벌써 군침이 막 넘어가고 있어. 시그니처 샐러드고요. 네. 빵도 너무 맛있겠다. 자, 이거 내가 치즈 멜트를 너무 좋아하거든요. 맛있어? 요즘 식단은 안 하고? 식단해요. 나도 인간인데 어떻게 맨날 365일 하겠어. 오늘은 먹는 날이지, 언니. 아니 안 그래도 기사에 되게 많이 났더라고. 한국인 식단으로 난리 났더만. 야 이러니까 이 몸을 유지하는구나. 키가 172cm잖아. 73대 자꾸 72라고 그러길래 처음에는 그냥 뒀다? 74나 72나. 근데 아니지. 좀 다르다? 옛날에는 우리 키를 줄였어. 여자들 여배우들 키 크면 안 됐거든. 근데 요즘에는 워낙 큰 친구들이 많아가지고 옛날에는 우리 다 바스트 찍을 때 저는 발을 되게 벌리고 섰었어. 신발 벗고. 미국에서도 모델로 시작을 했지만 동양인임에도 미국 사람들하고 비등비등했을 때 작은 키가 아니었어요. 근데 우리 키가 정말 안 좋은 게 70에서 75 사이가 제일 배우하기엔 너무 크고 모델하기엔 너무 작은. 이제 런어웨이 모델은 잘 못하고 포토 사진 모델은 하고 어디서 70이라고 써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는 74고요. 엑스레이 찍었는데 조그만이 너무 세서 교정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얘기를 했어. 교정을 하면 상체만 길어지겠죠? 라고. 굳이 필요 없어요. 하주가 길어지면 모를까? 굳이 상체 안 지키면 커버체 뭐 할 거야? 그냥 살게요. 막 이랬는데 척추 틈만을 고쳤으면 75는 넘지 않았을까? 좀 힘들진 않아요? 그러면 지금 아프거나 이러진 않아? 그것 때문에 디스크가 이제 심해지고 골반이 틀어지면서 목 디스크까지 오고. 그러니까. 이게 코가 흔들리니까. 근데 그렇게 사는 거지 뭐 굉장히 나만 그런가? 그냥 그러고 사는 거지. 그래서 어릴 때는 헬스를 되게 좋아했어, 언니. 진짜 헬스장 가가지고 하루 종일 운동만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할 정도로 운동하는 게 너무 재밌었고 나이가 들면서는 나는 뭐든지 과한 거 별로야. 그냥 적당한 게 좋은 것 같아. 몸매도 물론 부러워. 막 애플이 있고 막 얼굴도 막 예쁘고 막 이러신 분들 보면 너무 부러운데 그렇게까지 하고 싶지는 않아. 그러니까 이게 나 요즘 너무 드림하더니 여배우로서 뭘 막 하지 않으면 얼굴에 너무 관리 안 해요. 이런 얘기를 듣는 것도 있는데 또 뭐 하면 너무 인조인간이야 뭐 이런 것도 있고 근데 또 자연스럽게 좀 어느 순간 나도 내가 맨날 20대 역할하고 그럴 거 아닌데 할머니 역할도 하고 50대 아줌마 역할도 해야 되고 안 할 것 같은데 못 할 것 같은데 해야 되잖아 어느 순간에 근데 그거를 시청자분들은 그런 내 모습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굉장히 우리 나이 또래 이 배우분들이 고민을 많이 하는 것 같아. 태란이도 그렇고 우선이도 그렇고 다들 그러잖아요 우리. 근데 한국은 사람들한테는 그냥 청춘 죄송합니다. 좋아서 약간 나이가 더 들어도 그냥 미씨 정도일 것 같지. 내가 제일 처음에 고은 씨 처음 봤을 때
식사하셨어요? 할 때 처음 딱 봤는데 내가 그랬다니까. 야 거기 딱 나타나는데 첫 컷에서 나랑 작가들이랑 다 지금 멋있다. 야 멋있다. 진짜 멋있다였다니까. 연말 쪽에 김장 특집을 긴장했어요. 하면서 예, 언니. 그때 가죽 입고 왔을 거야. 청바지 아니었을까? 아 청바지에 가죽 위에 딱 그거 있었어. 자켓, 코트. 그걸 가죽을 아직도 딱 있어. 입고 딱 있는데 우리가 다 또 와 진짜 항공 멋있다 이랬다니까. 나 얼마 전에 유튜브에서 우리 임재 셰프님 간장 쓴 거 봤어요, 언니 혹시? 국간장이에요. 혹시 고 임지호 셰프님이라고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분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많은 사람들이 이걸 궁금해해서 런칭을 해야지 해가지고 샘플을 만들어 주셨던 거예요. 근데 돌아가시고 나서 그 가족분들께서 선생님의 지인분들께 돌렸어요. 그래서 저도 몇 개 받았는데 하나 더 남았거든요. 진짜 맛있어요. 웨스트미닛의 아무도 모르는 유일무이한 묵간장이라서 진짜 맛있어요. 그 1년 전에 만나서 그 얘기 했던 것 같아. 못 쓰겠다고. 그래서 들고 있었던 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그거를 하면서 이거를 하나 새 거를 뜯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선생님 얘기를 좀 하게 됐다? 근데 난 걔 되게 기분이 좋았어. 왜냐면 나는 그런 것 같아. 기억해주는 자를 통해서 살아있는 것 같아, 사람들은. 그러면서 또 생각이 나더라고요. 우리 그때 밥 먹고 선생님하고 또 뭐 했던 것들. 식사하셨어요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더 먹고 가 할 때 고은 씨가 얘기를 먼저 했어 나한테. 언니 더 먹고 가 언니가 해요? 저 거기 나갈게요. 제가 딱 준비해서 나갈게요. 저 영수 씨랑 같이 한복 입고 명절에 맞춰서 갈게요 해가지고 진짜 거기로 온 거야. 아 진짜 그때 감동했잖아. 되게 저희도 그때 힐링을 좀 많이 받았어요. 너무 좋았고. 난 고마웠고 언니한테도. 그래서 어떻게 이분께 그 고마움을 갚아드리지? 나라는 사람을 더 많이 포장해서 더 멋있게 이야기해 주시는 것 같아서 항상 감사해요. 진짜로. 아니야. 처음부터 멋있었고 지금까지 멋있다니까. 모든 것이 멋있는 한고은이라니까. 아, 이것도 되게 의외다. 난 갓김치 갓김치 볶음밥이잖아요. 요즘 김치가 이제 남아돌 때라. 김장해요? 우리는 김장을 했어요, 언니. 항상 시댁에서. 근데 작년부터 이제 이모님들하고 다 했거든요. 신랑의 이모님들하고. 근데 어르신들이 이제 나이가 드시니까 힘든 거야. 막 100포기씩 이렇게 하시기가 각자 해 먹자. 아주 이제 각자 해 먹어요. 뭐 한 10kg? 이렇게 해가지고 집에서 김장을 해서 먹어요. 근데 원래 요리를 잘했어요? 아니요. 나는 손재주가 좋았던 것 같아요. 어릴 때 막 뭐 같은 거 고치는 것도 뚝딱뚝딱 하고 뭐 만드는 것도 잘했고 그림도 잘 그렸고 뭐 글짓기 같은 것도 잘했고 막 그냥 손재주가 좋다고 우리 엄마가 항상 저한테 그랬던 것 같아요. 친정 엄마가. 근데 자취하면서는 저는 정말 식단 때문에 음식을 했어요. 내 입에 맞는 걸 만들려고. 내 칼로리를 낮춰서 내가 하는 식단에 맞추고 싶어서 조금 더 이거를 어떻게 더 낮은 칼로리를 요리할 수 있을까? 기름이 이렇게 많은데 뭐 이 계란을 후라이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파우치할 수 없을까? 막 이런 술안할 수 없을까? 막 이런 것들 때문에 하기 시작한 게 사실은 요리인데 이제 신랑을 만나면서 누가 먹어줄 사람이 있으니까 요리를 막 하기 시작을 한 거죠. 네. 태양은 없다 할 때 한국 들어온 거죠. 95년도에 슈퍼모델을 하러 들어왔다가 그때 방송 제의를 되게 많이 받았어요. 그때 LA 아리랑이 처음 생겼을 텐데 진짜 출연 제의를 받았었어요. 근데 너무 삶이 불안한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안정되지 못했어요. 그래서 안정된 삶을 살고 싶었어. 내가 모르는 분야고 너무 불안한 분야잖아요. 그래서 나는 이런 쪽 일은 아니라고 생각해서 근데 다 안 할래요 접고 다시 미국에 가서 직장 생활을 하다가 팔짱 가봐 다시 연락이 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시작을 하게 다시 된 거예요. 아 슈퍼모델하고 다시 미국 갔다가 다시 들어와서 연기. 그게 98년도죠. 그래서 그때 영화를 찍어가지고 그게 99년도에 1월 1일날 개봉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태양은 없다. 대박이 났지. 근데 다시 이게 또 옛날 것들이 막 나오기 시작을 하더라고. 그러면서 맞다 여기서부터 시작했지. 그때 한고은은 진짜 돌풍처럼 나타나가지고. 너무 창피해서 지금도 오빠. 왜? 연기자라는 게 나한테는
직업이었어요, 언니. 꿈이나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직업. 돈을 벌어야 그러니까 배우질 못했고 하려고 했던 사람이 아니라 음. 그냥 잘해야 되는 어떠한 직업이었는데 음. 잘할 줄 몰랐잖아. 너무 아무것도 모르고 시작을 해가지고 저도 미안한 것들이 많았어. 그래서 그런 일이 있었어. 근데 그때 당시에 정우성 선배님, 이정재 선배님 같이 연기를 했었는데 한참이 지나고 나서 어떤 샤석 자리에서 선배님이 술을 한잔하고 계셨는데 딱 마주친 거예요. 그래서 술을 이정재 선배님이? 아니, 정우성 선배님이. 근데 가서 인사를 드렸죠. 그랬더니 그래서 너무 반가워해 주시면서 근데 술 한 잔 주시더라고요. 너무 궁금했던 게 우리 정우성 선배는 나랑 참 연기하기 너무 힘들었을 거고 너무 진짜 버거웠겠다. 근데 왜 나한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을까? 라는 궁금증이 있었어. 못해도 하지 않았고 어떻게 해도 가르치지 않았고 뭐 이렇게 저렇게 아무 말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너무 한번 물어보고 싶었어. 근데 우연하게 마주치게 돼서 물어봤어요, 선배님께. 살짝 웃으시더라고요, 그 잘생긴 미소로. 그러더니 내가 무슨 말을 해줄 수가 없었어. 내가 어떤 말을 해도 너는 아무것도 얘기하지 못했을 거야 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너무 맞는 말인 거예요. 사람마다 모르겠어. 귀가 열리는 순간이 있나 봐. 마음이 열리는 순간이 있나 봐. 우리가 살면서도 맨날 듣는 말인데 우리 엄마가 이래서 나한테 얘기했구나. 아니 내 친구가 언제 얘기를 이래서 했구나 이런 게 있잖아요. 그때는 이런저런 얘기를 열심히 설명을 하셨어도 나는 못 알아들었을 거야. 그게 너무 이해가 가더라고요. 그래도 꾸준히 연기 활동을 해왔잖아요. 너무 감사하게 꾸준히 하게 됐어요. 꾸준히 찾아주셨고. 하고 연기상도 받았었고. 경성 스캔들로 받았어요. 사랑과 야망 때 이제 주연상에 너미네이트 됐죠. 나는 고은 씨가 모델이었나? 이 생각을 너무 해요. 감사합니다. 아니 슈퍼 모델은 생각도 못했고 모델이었나? 나는 언니 그 슈퍼 모델이라는 딱지를 지우고 싶었어. 왜냐면 나는 95년도에 슈퍼모델로 출전을 했어요. 그 컨테스트에. 하지만 떨어졌어. 아 그래요? 완전 떨어졌죠, 언니. 나는 뭐 1, 2, 3등 안에 들지도 못했고 뭐 진짜 떨어졌어. 나는 슈퍼모델 출신이에요 라고 얘기하기가 거기서 입상하신 분들한테 너무 민폐인 거야. 그잖아. 그분들이 슈퍼모델이지 나는 거기 나갔다는 것만으로 내가 슈퍼모델은 아니잖아요. 그 당시에는 우리는 그런 게 있었잖아요. 배우는 배우여야 되고 모델은 모델이어야 되고 가수는 가수여야 되고 이런 게 조금 정확히 라인의 바운더리가 좀 셌잖아요. 지금 뭐 이렇게 가수하고 지금은 배우도 하고 만능 다 엔터테이너니까 배우들한테도 약간 좀 이렇게 붕뜬 느낌이 있었어요. 내가 어느 날 슈퍼모델에서 이제 나한테 연락이 오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해서 좀 이걸 좀 봐주시면 안 돼요? MC 대회 나와서 처음에 몇 번 거절했어요. 왜냐면 나는 슈퍼모델이 아닌데 내가 나와서 슈퍼모델 출신이에요 라고 얘기를 하면 정말 슈퍼모델 출신 분들이 너 아니잖아. 그러면 또 뭐라고 얘기를 하면 되지? 막 이런 걱정이 되게 많이 들었는데 나의 이 선입견을 깨준 게 김우빈 씨가 내가 어느 날 어떤 모델 시상식에 이제 MC를 보러 갔어요. 근데 그 당시에 김우빈 씨가 되게 막 핫한 분이 막 배우였는데 모델로서의 어떠한 이제 수상을 하러 오셨는데 나는 모델 출신으로 시작을 했고 나의 후배님들이 더 나와 같은 길을 걸었으면 좋겠고 이 위에서 함께 만났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선구자처럼 역할을 해주는 걸 보고 나도 저렇게 할 수 있었으면 너무 좋았을 텐데 나는 왜 나만의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 얘기도 못하고 뭐라고 해야 되지 막 이렇게 막 그랬을까 막 이런 생각을 들으면서 되게 많이 후회했어. 그래서 난 요즘에 그분들을 별로 안 좋아하실지 모르겠지만 모델 친구들 후배들 보면 안녕하세요 후배님들 하고 인사를 하기도 해요. 그분들이 안 좋아하실 수 있어. 지금도 아주 애매해 나는. 어쨌든 이게 모델을 했던 그것과 비주얼이 있기 때문에 그런지 어떤 역할이어도 경성 스캔들 같은 그런 역할을 했을 때 되게 맞아. 빛이 난다? 그게 이제 넘어야 될 산이기도 하죠. 배우로서는.
왜냐면, 다양하게 해야 되는데. 나는 가난한 역할 잘 안 된 거지. 그렇지. 나는 정작 그렇게 부유하게 살지 못했으나 나의 익숙한 가난한 삶들은 나에게 어울리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됐다? 그것 또한 뭐 근데 배우로서는 그런 욕심이 있을 때도 있지 않나요? 나도 너무 다양한 있죠. 거, 나도 이런 너무 역할 있죠. 저런 역할 다양한 역할을 해보고 싶다. 그런 틀을 깨보는 중이에요, 언니. 아. 이게 나의 50대야. 그래서 여태까지는 배우로서 그렇게 살았으나 지금 이후로는 그럼 나는 언니 내 자신이 배우로서 너무 모자랐기 때문에 되게 많이 뭘 해야 되는 사람이었어. 막 메이크업도 막 예쁘게 하는 게 너무 이게 필요했었고 막 머리도 막 예쁘게 하고 막 뭔가 이렇게 사람들이 딱 우리 때는 이거를 가르쳤거든요. 여배우는 촬영장의 꽃이야. 울어도 예쁘게 울어야 돼. 너는 뭘 해도 아파도 예뻐야 돼. 진짜로. 지금은 그렇지 않잖아요. 연기자의 역량을 알아봐주고 거기에 맞춰서 카메라가 돌아가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나는 이제 그런 것들이 너무 좋고 근데 나의 또 걸어온 이런 몸에 배어있는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훌훌 털어버리는 좀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 그래서 나는 나를 공부하고 있는 중이에요, 언니. 50대 전에 한고은이라는 사람과 50대 이후에 한고은이라는 사람을 지금 딱 50에 이 한 해를 보내면서 배워가고 있어요. 배웠던 것 같아. 나는 과연 어디에 와 있고 어디로 가고 싶고 어느 만큼이 나의 욕심인가 그리고 나는 무엇을 남길 수 있는가 이런 생각들을 좀 많이 하는 시점인 것 같아요. 지금 2023년까지 딱 오다가 2024, 25가 없더라고요. 그 시점인 것 같아요. 그 시점인 것 같은데 내가 나를 보면서 되게 반성을 많이 하는 시점이야. 다시 생각해보자고 나. 그냥 어느 날 그게 뒤통수에 정말 망치를 맞은 것처럼 그렇게 왔어. 잠깐만, 너 여태까지 뭐 했어? 너는 어떤 연기자가 되고 싶니? 무슨 연기를 하고 싶은 거야? 넌 연기자 맞아? 네가 하고 있는 게 뭐야 지금? 이라는 질문들이 나한테 쏟아지면서 약간 조금 뭐가 진짜 망치로 머리 맞은 것처럼 띵하게 오더라고요. 좀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네가 어떤 역할을 맡던지 그 역할이 나타나지 못하고 네가 보이잖아.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연기자야? 연기를 하지 말고 그 사람이 되어봐. 네가 진짜 그 사람이 되어보니 이런 역할 죽기 전에 한 번쯤 해보고 싶지 않니? 그래서 정말 연기를 하고 싶어졌어. 그게 이제는 가능할 것 같아. 그 인생의 딱 전환점이 된 나의 타이밍이 있을까? 전환점은 결혼이었고 그리고 어머니, 친어머니의 죽음 그 다음에 시아버지의 죽음 그리고 나서는 한 몇 년간은 조금 이 환경이 다 바뀌었던 것 같아요. 나의 모든 것들이 다 바뀌고 그리고 나서 나도 바뀌었고 그렇게 한 10년이 흘러갔나 봐. 그 10년 참 버라이어티하고 서스펜스 막 스릴 넘치고 어마어마했어. 우리 신랑이랑 결혼한 그 시점부터의 10년 동안은 어쩌면 난 참 오롯이 내 삶을 살았던 것 같아. 정말 아무도 건들지 않는 그 전의 인생은 나를 위해서 살았다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살았다면 그 10년은 오롯이 나를 위한 삶이었던 것 같고 너무 행복했고 재밌었고 그 안에서 나를 많이 찾으면서 반성도 많이 했고 후회도 아쉬움도 많았고 후회도 있었고 내가 고은 씨를 2014년에 처음 만나서 정말 매력적인 사람이라고 느끼는 동시에 땅에 발을 붙이지 않고 약간 떠 있는 되게 불안정한 느낌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결혼을 하고 나서 고은 씨를 다시 만나기 시작을 했는데 너무 안정적이 되고 너무 따뜻해진 거야. 너무 언니가 무섭게 잘 봤다 진짜로. 언니가 얘기한 그게 너무 와닿아요. 그러니까 공중에 떠 있는 사람 같았다. 발 디딜 곳이 없었어. 하늘 아래 아무것도 내 것이 없었어. 나는
정말 그냥 하루하루 살아나가고 있었는데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을 만나고 내가 기댈 수 있는 곳이 생기고 내가 놓을 수 있는 곳이 생기니까 사람이 달라지더라. 재밌는 얘기 막 찢어지고 막 이랬을 때 병원에 가서 꼬매러 가면 의사가 마취하는 걸 이렇게 본다? 그리고 꼬매면 이러고 보고 있어. 그 의사 막 되게 당황해요. 안 아파요? 아프죠? 무섭지 않? 라고 얘기해 어. 섰어 나는. 어. 이 육체적으로 오는 고통이 그렇게 아프지 않았어. 마음이 너무 아팠어. 항상. 마음이 너무 힘들었었다. 신랑하고 살고 나서 반쯤 오면 아프다니까 막 이러는 나를 보고 너무 놀랬어. 진짜로. 나는 결혼하면서 다시 태어난 것 같아. 그리고 나의 삶을 산 것 같고 그리고 굉장히 큰 버팀목이 되어줬어요. 그래서 나는 너무 좋아 언니. 너무 좋고 정말 내가 살아왔던 삶의 보상이라고 생각해. 이렇게 신랑 만나서 행복할 줄 알았으면 그 힘든 시간도 그렇게 힘들진 않았을 것 같다. 결혼 딱 10년 차가 되니까 요즘 약간 삐끗해. 아주 요즘 약간 가끔 때릴까? 이런 생각이 들긴 해요. 근데 얄미워졌구나. 약간 자아가 커져. 아유, 왜 이렇게 다소리가 늘어, 남자들은? 아, 진짜. 나이 들면 잔소리 늘어가는 것 같아요. 어쨌든. 근데, 뭐, 아직 재밌어요. 그냥, 깜짝이야! 그냥, 깜짝이야! 가끔 때릴까 생각이 들어. 깜짝이야! 이 자아가 생긴 한국의 남자를 시험합니다. 깜짝이야! 자아가 많이 생겼네, 이 양반. 잘 지냈어요? 너무 열이 확 올라앉아.